2022학년도 수능수학 대비 2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봤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확통 문제입니다. 확통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해석 때문에 이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친구가 종 모양처럼 마치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이건 끊지 말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 2차 함수.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평균 여기를 m에 관한 대칭 함수입니다. 대칭 함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이 대칭 축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대칭 축을 찾는 과정인데, 천천히 보시면 fx 플러스 10은 20-x, 우리가 흔히 알던 대칭성과 좀 다르죠. 핵심이 뭐다? 이미 평행이동이 한번 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fx 플러스 10을 새로운 함수 gx로 둡시다. 그럼 gx는 이제 대칭성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x는 m에서 대칭이 생겼는데 얘는 10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가버린 거니까 m-10이 대칭축이겠죠. 그러면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gx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10-x를 대입하면 20-x가 된다, 맞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x는 5에 대한 대칭이 되죠. 그러면 m-10이 5가 되니까 m이 이제 15, 즉 원래 대칭축이 15였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평행 희동이 된 친구의 대칭축을 찾을 때는 이렇게 또 새로운 함수에 정의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쭉 해보면, 자, 이제 평균 구했고 x가 1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여기가 이제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부등호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확통하는 친구들만 보세요 이제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y는 이제 20이니까 17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17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제 요 영역이 될 테니까 결국 뭐다? 이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즉 이제 얘를 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화를 하면 마이너스 관계겠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분의 2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시그마가 6이 되죠. 그래서 이제 평균 더하기 시그마 하니까 이제 우리가 pz로 다시 돌려주시면 15를 뺍니다. 15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1.5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1.5보다 작으니까 이거 더하기 0.5에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요 친구가 9평 21번과 굉장히 유사한 메타인데, 잘 보시면 점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점이 주어지고 루트 x랑 이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약간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이제 대표적인 함수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개정됐을 때는 지수로그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ax랑 마이너스 로그 ax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서로 역함수 관계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었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익숙해졌을 때는 y는 x제곱이 사실 많이 이제 좀 나왔었습니다, 기출에.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잘 보면 이 두 친구는 핵심이 뭐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y 꼴 x 대칭 관계입니다. 그림이 살짝 좀 이상하긴 한데 y 꼴 x 대칭 관계. 그러면 얘가 이제 n 제곱 콤마 n이면
얘가 n, n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랑 거리가 어떻다? 지금 같죠? 아, 그래서 얘도 핵심이 뭐다? 역함수를 억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대칭을 시키죠. 오케이? 대칭을 시켜서 이 친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n, n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밑변 곱하기 높이, 뭐 2분의 1 AB sin 세타 이런 거 많지만, 잘 보시면 여기 사이 각 ON의 기울기를 뭐 세타라 두면 대칭을 시키면 여기도 세타죠. 그럼 여기가 대칭을 한 번 더 시키니까 세타. 그럼 여기가 전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얘가 90도가 된 겁니다. 될까요? 결과론적으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메타가 좀 좋거든요. 억지로 역함수를 한번 해석을 해서 돌려주는 느낌. 이거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n 4제곱 더하기 n제곱. 그러면 이제 SN은 2분의 1에 n 4제곱 더하기 n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2배 하고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n제곱분의 2SN은 n제곱 더하기 1. 그럼 이 친구는 이제 10 더하기 6분의 n은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러면 3, 7, 5, 39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루트 x랑 x제곱 이거를 관계를 좀 잘 판단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만약에 ax랑 로그 ax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기가 편하죠. 그런 걸 보고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네 라고 이제 역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이 친구는 잘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라고 되어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거를 만족한답니다. 그러면 4차함수가 축대칭이 되는 함수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w, 그 다음에 2차함수처럼 생긴 친구. 이 말고는 대칭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개형추론을 거의 다 가져갔고, 극대값이 존재하죠. 극대값이 있다는 뜻은 w 개형이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7, 여기가 x는 0. 그럼 f1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까지 나와 있으니까 차함수. 대칭이니까 여기를 알파라 두고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fx 빼기 7을 했을 때 y = 7과 만나는 교점이 x에서는 제곱, 그러니까 x제곱, 알파제곱, 그 다음에 x제곱. 그래서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x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1을 대입하시면 8 마이너스 알파제곱, 알파제곱이 6 이렇게 되죠. 따라서 fx는 x 4제곱 x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소값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f' 해주시고 4x 세제곱, 그러면 4x 묶어내면 x제곱에 2분의 3. 그럼 이 친구가 이제 x가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어차피 제곱만 하면 되죠. 그럼 대입해보면 이 친구 전체 4제곱 하면은 4분의 9, 그 다음에 2분의 3에 더하기 7 하면 미분 실수를 했네요. 레전드. 레전드인데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4x에 x제곱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루트 3이 될 거고, 그러면 3 대입하면 이제 9 마이너스 3, 6, 18, 7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함수, 올해 핵심 메타거든요. 차함수 이거 좀 잘 정리를 해둡시다. 자, 다음 30번. 요 친구
제가 좀 어마무시한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이제 수원 파트에서 설명했던 이 문제인데, 대칭에 대칭을 하면 마치 뭐처럼, 자, 이 친구를 축대칭을 만약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생겼죠. 그럼 이 두 개 관계가 마치 평행이동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메타였는데, 올해 6평이랑 9평에 둘 다 나왔었습니다. 9평 21번이랑 그 6평에는 기하 29번에 나왔던 메타인데, 뭐냐면 평행이동을 하면 그 평행이동 상수와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 그대로 움직인다. 이거를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차함수 꼴로 나와 있는데, 차함수는 핵심이 뭐냐면 그림 그리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대칭성을 보기가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잘 보면 전개를 해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제곱 x, 이 친구는 x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요 제곱도 어디 갔어? a제곱 x. 자, 잘 보시면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거기에다가 한 번 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얘네들이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 그대로 오죠. 아, 핵심이 뭐다? 점대칭 함수다. 서로가 요 친구에다가 요 친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역으로 가야 되겠네요. 요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전체 y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그대로 올라간다, 맞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원점 대칭 관계,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점 대칭 관계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핵심이 우리가 3차 함수는 무조건 뭘 가집니까? 3차 함수가 이미 뭐다? 점대칭 함수죠. 우리가 요 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비율관계, 3차 함수 비율관계를 그어주면 이 점에 대한 대칭 관계인데, 이 점대칭을 해서 옮겨 봤을 때 원래 점대칭이 있던 두 그래프가 요렇게 이제 이 친구를 점대칭 시키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또 점대칭을 한 번 더 시키니까 어떻게 된다? 이 친구가 그대로 요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친구랑 될까요?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개형이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얘네 두 개가 평행이동 관계네, 이거를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이 점이 요만큼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기성인 거죠. 이만큼 땡겨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만큼 땡겨도 이 친구의 그래프가 3차함수, 이 3차함수가 요 위에 3차함수로 평행이동을 해서 갑니다. 얘를 발견적 추론을 하면 진짜 완전 초베스트. 대칭과 대칭이 결합이 됐어. 그러면 무조건 평행이동 메타. 될까요? 요게 좀 핵심인데, 잘 보시면 4x 플러스 t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다, 맞죠? 우리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값은 5고 불연속 값이 두 개밖에 없답니다. 자, 만나는 점 개수와 불연속 개수를 했을 때 잘 보시면, 그냥 예시를 들자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 관계를 보면 안 만나다가 두 개, 이러면 무조건 여기서 접하는 시점에서 불연속이죠. 왜냐하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에다가 두 개로 바뀌니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불연속 개수가 생기는데 결국 접할 때 불연속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천천히 볼게요. 이 친구가
기울기가 4짜리와 만나는 점개수인데 불연속 개수가 두 개다? 동시 접선, 공통 접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애매하게 가버리면 접할 수 있는 데가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2개가 되려면 무조건 공통 접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거를 캐치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려고 해야만 이제 볼 수 있는 메타거든요. 이거 안 맞다. 큰일 났네요. 조작을 살짝 합시다. 대왕 조작을 해야 되겠는데. 오호. 죄송합니다. 접점을 그냥 크게 해버렸어. 자, 그럼 접점을 이제 크게 했을 때 결국 이제 이렇게 공통 접선이 된다 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올해 핵심 메타를 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G'0를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이제 GX 이 A를 구해야 되는데, 자, 천천히 볼게요. 뭐다? 결국 평행이동이다. 그러면 결국 이게 공통 접선이란 뜻이 뭐냐면 이 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접점도 사실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죠. 요렇게 될까요? 평행이동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이랑 이 점이 지금 똑같은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갈 수가 있구나. 요렇게 하면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다. 기울기가 4기 때문에 1대 4다. 그림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잘못 그린 겁니다. 기울기가 4니까 증가율 너무하다 맞지? 그림이 누가 봐도 4대 1인데 자 1대 4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다? 여기서 계산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2의 x승이 있었을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얘를 1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그대로 기울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 점이 그대로 여기서 복붙이 됩니다. 그 메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핵심이 무엇이다? 얼마만큼 평행이동 상수가 되냐에 따라서 그냥 기울기가 1대 4 이거 적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3차함수 비율관계 썼으니까 여기가 3분의 a가 되는 지점일 거고, 여기가 이제 3분의 a, 쉽게 이제 극대로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a, 0. 그러면 평행이동 상수가 x 값은 총 얼마? 3분의 4a만큼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y 값은 요 3분의 a 대입해보면 0보다 클 때 얼마입니까? 3분의 a 곱하기 9분의 4a 세제곱? 그럼 27분의 4a 세제곱이니까 y축 평행이동 상수는 27,4a 세제곱입니다. 얘가 1대 4다.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거죠. 다시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착착 이렇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접하기 때문에 핵심이 뭐다? 결과론적으로 기울기가 4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이 메타를 잘 알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체화를 시키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라는 거. 그럼 이제 1대 4니까 a 제곱은 36 해서 a가 6이 바로 나옵니다. 어메이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본질이 작년 문제거든요. 작년 30번.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 번 더 나올 가능성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F'0는 우리가 얘 미분 얘 그대로 얘 미분 할 건데 0이 되는 인자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0을 대입하면 a 제곱, 그래서 답이 36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올해 핵심 메타인 평행 이동이 결국 기울기와 똑같아진다. 그거를 이제 역이용한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 상수와 기울기가 같을 때 이렇게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역행을 한 겁니다. 잘 보시면 결국 이제 공통 접선이란 뜻이 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데 평행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이 두 개가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한다. 요 메타 진짜 좋거든요. 얘를 잘 활용하시면 올해 좀 편할 가능성 높습니다. 되겠죠? 요거는 반드시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두세요. 요건 진짜 짱. 이거 식으로 가면 미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이 친구 이제 10월 교육청에서 이제 얻은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대칭을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럼 역으로 지금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대칭 공부만 해도 어마무시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천천히 볼게요. 자, fx가 a보다 클 때, fx가 a보다 작을 때 하면 이 두 개 관계가 y 꼴 a 대칭 관계에 남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y 꼴 a 대칭. 대칭은 이제 잘 보셔야 돼. 두 개 전체를 그냥 이제 더했을 때 그 x 인자, y 인자 따로 보시면 되는데 x 인자는 무조건 f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고 나머지 밖에 있는 건 전부 다 y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y 것만 잘 보시면 이거를 그냥 안에가 같든 다르든 그냥 같다라고 두시고 밖에 y 값만 보면 두 개 더했을 때 fx가 사라진다 이러면 무조건 대칭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y 대신에 2a 빼기 y 요 메타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y는 a 대칭.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fx가 뭐 대충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 치면 요렇게 y 꼴 a를 이렇게 끄어보면 어떻게 된다? fx가 a보다 큰 거는 그냥 fx를 그대로 쓴다 이 뜻인 거고 그대로 fx를 따라가고 a보다 작으면 대칭을 시키겠다. 이게 뭐죠? 결국 절대값 메타랑 똑같은 거죠. 사실 이제 절대값은 편하고 이건 불편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절대값 fx도 우리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를 접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y 꼴 a가 뭐처럼 x축처럼 행동을 한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미분 가능성까지 가준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뜻? 절대값 플러스 미분 가능성. 자, 우리가 절대값 플러스 미분 가능성은 결국 대칭 축을 기준으로 교점을 잘 보시면 됩니다. 교점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때 일어나는 행동인데 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중근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미불이 된다 이 뜻. 얘는 미가. 그래서 절대값 플러스 미분 가능성 하면 무조건 교점의 개수입니다. 교점의 개수. 무슨 뜻이냐면 그 근의 개수. 근이 이제 한 개다 라고 하면 무조건 미불입니다. 부서지니까 뾰족점이 되니까. 나머지 접할 때는 그대로 스무스하게 미가 되겠죠. 근데 얘가 되게 웃긴 게 4에서만입니다. 4에서만. 자, 그러면 이제 4차 함수랑 y 꼴 a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두 군데가 만났을 때 둘 다 뽀사져 버린다 이 뜻인 거죠. 될까요? 그럼 근개수로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핵심이 뭐다? 자, 4차 함수는 우리가 핵심이 뭡니까? 4차 함수는 2차 곱하기 2차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으로 해석할 때 그러면 4에서만이니까 x-4라는 인자가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2차 함수는 근이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 하나가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x-알파가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가치가요 해서 이제 x-알파 요렇게 이제 잡아주면 또 x-베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x-베타도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결국 뭐다? 얘네가 삼중근이구나. 그림 그려서 찾으면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까먹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팩트 체크. 그래서 이제 절대값 플러스 미가가 나오면 무조건 근개수, 근의 개수 이렇게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제곱이구나. 그러면 근을 판단을 했을 때 결국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겠죠. y 꼴 a를 꺼놓고 삼중근이 이제 왼쪽에 있을 때와 삼중근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4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으니까 4 중근을 알파로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gx를 한번 그려보면 a보다 큰 거는 fx가 그대로 그 다음엔 절대값 얘도 그대로 다시 절대값.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gx
자, 근데 이제 여기서 2분의 7에서 최대값을 가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최대 최소하면 닫힌 구간이나 열린 구간이냐, 요거죠. 요 문제의 핵심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면 닫힌 구간이냐 열린 구간이냐 이거부터 체크하는데, 얘는 열려있죠. 지금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의 최대값은 무조건 극대극소. 그래서 이제 f'x 마이너스 f'x가 뭐란가, g'x 빼기 f'x가 2분의 7에서 0이 된다,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gx 빼기 fx를 그냥 사이 거리로 생각해도 되죠. 차함수. 그럼 이제 잘 보면 2분의 7에서 최대값 차이를 봤을 때 어디서 제일 최대입니까? 극대극소. 요렇게 될 때, 요때가 제일 많이 벌어지죠, 입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분의 7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사실 사이 거리로 해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겠다, 맞죠? 그러면 원래 빼기라는 의미는 사실 사이의 거리, 이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7에서 최대값 2a를 가지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잘 보면 여기가 y = a니까 대칭 관계니까 이 두 개가 같을 거고, 요 사이 거리가 a로 같겠다, 맞지? 그럼 여기가 y = 0가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무슨 뜻이죠? 2분의 7에서 극소를 갖고 fx가, fx 식출원이죠 결국. fx가 2분의 7에서 기울기가 0이고 극소 값을 갖는다. 얼마? 0 되겠죠? 왜냐하면 얘 대칭축이 y = a였으니까 a만큼 내려가면 y =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fx 빼기 a를 하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 x-알파의 세제곱에 x-4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친구 이제 2분의 7 대입하면 0이다 하나. 그러면 첫 번째 x는 2분의 7에서 함수값이 0이다, 이거 써주면 2분의 7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2분의 7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자, 근데 얘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미분부터 하는 게 좋겠죠. f' 2분의 7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식도 좀 잘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분의 7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알파가 2분의 7일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인자를 미리 날리고 시작할 겁니다. 제곱식.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이 알파. 그래서 알파가 얼마?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가 2가 되면 a는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서 fx가 다 추론이 됐고, 여기다 2분의 5를 대입하랍니다. 그럼 f 2분의 5 빼기 4분의 3은 이제 2분의 5 대입하면 2분의 1, 8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f 2분의 5가 4분의 3 마이너스 16분의 3 하면 16분의 9. 계산 실수가 너무 많네 오늘. 이거 와 이러노? 정신을 안 차리네요. 알파 2 대입하면 2분의 4니까 2분의 3에 막 빨리 촬영을 하려고 해서 그런가 보다. 천천히 해. 자, 그러면 2분의 5 16분의 27 더하기, 천천히 하자, 천천히, 8분의 1 마이너스 2 하면 16분의 27에 빼기 4. 다시 천천히, 제발 천천히 해. 다시 후 심호흡하고 2분의 4에 8분의 1 마이너스 2, 얘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x에 2분의 5를 대입한 거죠. 자, 정신 차리고 다시 적어. 그냥 적어. 이거 써봐. 정신 차리고. 자, 요렇게 되고, 그러면 2분의 5 대입하면 8분의 1. 그러면 이제 16분의 24. 옛날에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영어에 속담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haste makes waste. 이거 겁나 많았거든요. 답으로. 서두르면 망친다. 이미 망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대칭성으로 함수 해석하는 거, 이거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계산을. 됐죠? 자, 그 다음에 24번. 이 친구는 봤을 때 이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다, 맞죠? 이것도 좀 많이 띄길래 들고 왔습니다. 증가함수, fx가 증가함수면 y 꼴 x, 결국 이제 역함수도 y 꼴 x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대칭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증가를 한다 쳤을 때 역함수가 무조건 어디서? y 꼴 x에서만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역함수와의 교점하면 fx와 y 꼴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소함수 일단 좀 다릅니다. 감소함수가 되면 이제 누가 생기냐면 요렇게 이제 y 꼴 x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친구는 a, b, b, a 요렇게 되고, 요 친구가 이제 그 y 꼴 x랑 만나는 점. 그래서 감소함수는 y 꼴 x가 만나는 점 이외에도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잘 보면 2,3에서 만난답니다. 이거 또 y랑 x 자리 바꿔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칭의 핵심은 내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모르는 것을 찾아낸다. 이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놈이 2,3이다. y 꼴 x 위에 점이 아니네 하면 증가함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감소함수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fx가 2,3도 지나면서 3,2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소함수 메타로 가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이제 2,3 3,2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감소함수와 증가함수, 요거는 핵심 메타입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 19.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을 대입하니까 49 하니까 루트 49 7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 구하고자 하는 그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요 안에 있다 라고 하면 핵심이 뭐다? 요 안에 있다 하면 무조건 점, 교점 찾기. 그 또 역함수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만나는 점 A. 그럼 이 친구는 증가함수가 만났기 때문에 어디? y 꼴 x. 그래서 그 역함수 나오면 이번 9평 21번처럼 y 꼴 x는 무조건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마이너스 1,7. 이게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이제 얘가 대칭일 테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됐다는 뜻이 뭐냐면 B와 C가 대칭이 된다라는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되겠죠? C가 대칭점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되겠죠? 좀 전에서도 사실 이제 이게 같다,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역함수 대칭성,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very best. 그러면 이제 얘가 y 꼴 x 대칭점일 테니까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넓이가 또 주어졌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 여기에 중점 고려를 해보면 이 친구죠. 그러면 얼마? 3,3. 그러면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직접 하셔도 되고, 그러면 8 하니까 이제 8루트 2. 왜냐면 요렇게 이제 x좌표, y좌표 증가량 요로 갈 테니까.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8루트 2
곱하기 h가 64다. 그러면 4루트 2가 될 것이고 루트 2분의 16 하면은 8루트 2. 아, 요 높이도 8루트 2. 그럼 다시 어떻게? 평행하게 요렇게 딱 잡아주면 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8, 8.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11,11. 그럼 두 점 다 구했죠. fx 위의 점이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11,11.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a 더하기 b가 7, 11 대입하면 4a 더하기 b가 11. 예쁘게 딱 나왔죠. b가 3. 그럼 두 개 곱하면 6.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21번. 요 친구도 엄청 중요한데 천천히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3차 함수 주어져 있고, 그러면 요 친구를 봤을 때 fx와 t-fx 또 뭐다? y 꼴 2분의 t 대칭. 아마 이 프린트물을 풀고 나면 대칭이 이제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y 꼴 2분의 t.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대칭을 y 꼴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건데, 이 친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10월 학평이죠. 10월 학평에서 나는 칭찬할 문제가 이제 15번 그 오류가 있었다라고 뭐 주장은 했지만 나는 전혀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제 모티브가 사실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를 HT.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역 T가 고정이 되면 실수 A 개수가 튀어나오는 구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T가 고정이 돼야 A 개수가 나온다 이 뜻인데 잘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서 연속이 될까? 어디서 불연속이 될까?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X는 A에서만 딱 끊겨 있죠. 그럼 X는 A에서, 즉 쉽게 설명하면 갈아타기 함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요렇게 이제 2차 함수가 있다 쳤을 때 2분의 t가 요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2분의 t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보면 요렇게 될 텐데, x는 a를 만약에 요렇게 끊어볼게요. 그러면 x는 a를 요렇게 끊어보면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대칭 함수를 따라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타다가 죽어버리죠.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톰 크루즈가 와도 이게 갈아탈 수가 없어. 되겠죠? 그럼 연속하려고 하면 결국 뭐다? 교점. 오케이. 교점에서 무조건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야 연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될까? 그래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 2분의 t에 대한 대칭 함수와 f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 요렇게 이제 바뀝니다. 되겠죠?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A가 무조건 이 두 함수의 교점이 돼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이 해석을 되게 잘 하셔야 돼. 천천히 돌려보면서 천천히 이해를 해보세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교점이 x는 a가 돼야 된다. 그때의 개수니까 결국 이 문제가 스위칭을 해보면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fx와 t-fx의 사이에 교점의 개수가 되는데, 핵심이 아까 전에 역함수를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대칭 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곧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이거를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fx랑 2분의 t 이렇게 되죠. 이거 넘겨서 정리해보면 그 6구평을 잘 보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풀래 하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죠. 결국 이제 해석을 해보면 fx가 원래 있었는데 2분의 t에 대한 대칭을 하면 당연히 대칭 축에서만 교점이 생기죠. 그래서 당연히 fx는 2분의 t의 교점의 개수가 곧 a의 개수입니다. 되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t가 0이 된다 하면 3개다 이 뜻인데,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럼 그림 그리려면 미분을 하셔야 되고, 그럼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이차함수를 살짝 그려보면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극대극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y 값이 중요하죠. 이제 y = 2분의 t랑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또 이것도 대입하지 마세요. 함수값입니다. 27 27에 27 1 대입하면 4 마이너스 5. 자 요렇게 될 텐데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y = 0이니까 요렇게 된다 맞죠? 그럼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A 교점의 개수가 A 개수가 3개다 요렇게 되죠. 그러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 대칭 축이 2분의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는 2분의 t가 크고 27보다는 작다 요렇게 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부터 야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야 마이너스가 맞았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오. 자 마이너스 10부터 54. 그러면 개수는 이거 2개 빼고 빼기 1 63개.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10월 학평 15번이랑 풀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거 이거 좀 좋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발 좀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핵심인데 A가 양수랍니다. A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이 이제 이거 해석입니다. 이거 해석. 자 우리가 이거를 잘 보면 굉장히 소름 돋을 텐데 이 친구 딱 가려볼게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이거 딱 안 보여. 누가 봐도 주기함수다 맞지?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주기함수가 x축으로의 평행이동만 돼서 이제 익숙해졌는데 사실 y값도 평행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그냥 이제 1만큼 갔을 때 1이 주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a 제곱 주기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거 해석할 때 다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주기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 기준항을 딱 잘 봐야 됩니다. 주기성 나오면 무조건 그겁니다. 등차 수열과 일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 우리가 할 때도 기준항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만 잘 떠올려 보면 주기성 하면 무조건 0과 2파이를 하나의 주기로 생각하고 6분의 17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0과 2파이 사이 안으로 넣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주기성의 핵심이 그겁니다. 대칭성은 우리가 그릴 수 없는 영역을 그릴 수 있는 친구로 해석을 해서 간다가 핵심이면 주기함수는 엄청나게 큰 함수들을 줄여서 작은 수로 해석을 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핵심이니까 주기는 무조건 기준항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항이 여기서 보면 0과 1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그러면 이 1,a 주기라는 뜻이 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친구를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뒤에 다시 한 번 더 a만큼 들어 올린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축축 x도 평행이동 y도 평행이동 같이 간다 이 뜻인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핵심이 무엇? 맨날 거의 연속 조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거 좀 작게 그려야 되겠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2x제곱 더하기 ax니까 사실은 이제 해보면 2x 묶어내면 x에 2분의 a가 되니까 근이 마이너스 2분의 a 하나 0 하나 이렇게 될 테니까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2다 맞죠? 0을 대입하면 0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맞죠? a 플러스 2.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1만큼 a 제곱만큼 들어 올리니까 얘가 된 거죠. 그러면 0,0이 1,a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이제 a가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될 텐데 a가 양수로 했으니까 2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림이 어떻게 된다? 여기가 4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축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적분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 친구랑 이제 적분이 결합이 되면 주기성이 있죠.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적분이랑 결합이 되면 넓이 변화가 평행 이동만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성과 적분이 굉장히 많이 결합이 돼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 친구를 A1 잡으면 이 친구도 A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처럼 어떻게 되냐면 평행 이동 상수 주기 상수들만 곱하면 됩니다. 주기 상수들, 얘가 A 제곱만큼 움직이니까 얼마? 4만큼 갔다가 1만큼 가니까 넓이가 4겠죠. 이 4라는 블럭이 한 주기를 옮겨갈 때마다 하나씩 느는 겁니다. 그게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주기성. 자,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어떻게? 등차 중앙. 이 친구의 3배. 그래서 3A1 더하기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1은 이제 적분만 해보면 되죠. 그럼 이 친구 적분을 해보면 3분의 2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왜냐면 a가 2였으니까 0부터 1 하면 3분의 5. 그래서 5 더하기 12 해서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성 플러스 적분,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많이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이 친구 봤을 때 두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과 4에서 0부터 2까지는 y = x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는 2차 함수랍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게 무슨 뜻이다? 다시 주기함수. 이렇게 보면 주기가 4. 그 다음 얘는 k. 4만큼 k만큼 이렇게 올라간다 이 뜻인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입. 그러면 이제 여기서 4부터 8까지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4부터 8까지. 그럼 얘는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함수는 0부터 4에서 k만큼 더해주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입을 해서 주기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처럼 여기서는 대입을 안 했나? 오 마이 갓. 이 친구도 잘 보면 이제 0부터 1까지 함수를 대입을 해주시면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함수는 0부터 1에서 a 제곱만큼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이것만 딱 잘라서 보면 얘를 이만큼 그냥 들어 올린 거죠. y 값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입. 그래서 이제 얘도 4부터 8까지가 k만큼 올라가는 상태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미분. 그럼 일단 첫 번째 연속을 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아까 주기성에 의해서 얘가 k만큼 올라간다 맞죠? 그러면 0,0이 어떻게 된다? 4,k가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k.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잘 보면 기울기는 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얘랑 이제 같이, 얘도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럼 핵심이 뭐다? 2차 함수 점대칭. 점대칭. 이 친구를 만약에 이제 요렇게 잡았다 라고 치면 얘도 똑같이 요렇게 변화율이 거리가 1로 같고 변화율도 같아야 되고 만나는 교점도 같고 기울기까지 같아야 돼. 그건 뭐다? 점대칭인 거죠. 점대칭.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한번 보시면 대충 그린 겁니다. 이건 점대칭 성질을 판단을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연속하면서 미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점대칭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천히 넓이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여기가 이제 넓이가 4의 2가 될 거고, 여기 이제 합을 할 건데, 요 친구 이제 적분을 해보면, 요 친구랑 요 친구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딱 이어보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차피 같죠? 그래서 착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K에 2에 2 하니까 이제 2분의 1 높이 곱하기 빗변 하면은 밑변 2개. 그러면 이제 넓이가 얘가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얼마? K가 2가 된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아, 높이가 똑같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림이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갔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거리가 같고 점도 같고 기울기도 다 같다. 점대칭 이거를 발견적 추론을 해주시면 굉장히 베스트.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대칭축이 바로 딱 나와버리죠. 식으로. 그럼 일단 천천히 계산만 해보면 2분의 13은 우리가 주기가 얘를 대충 해보면 6.5죠. 그러면 한 주기에 2.5를 더한 거랑 같다. 그럼 2.5가 방금 말했듯이 요 대칭축이다, 맞죠? 그럼 대칭축에서의 값을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천천히 그냥 계산만 해볼게요. 그러면 2,2, 3,2를 지나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fx를 차함수를 할 수 있죠. fx 최고차항 계수 몰라. 근데 그래서 차함수 쓰는 거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y = 2를 빼면 최고차항 a에 대해서 x-2, x-3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뭐뭐 하면 된다? 기울기 2에서의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미분해보면 어차피 대입할 때 얘만 사라지면 된다, 맞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이제 2분의 2.5니까 2분의 5 2분의 5를 대입한 값과 당연히 똑같겠죠. 주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K만큼 한 주기만큼 들어 올려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H 2분의 13은 H 2.5에다가 더하기 2만큼. 왜냐면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5를 대입을 해주면 F 2분의 5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F 2분의 5가 2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얘가 4 더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7. 이렇게 돼서 답이 얼마?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될까요? 점대칭 이거 문제 좀 좋습니다. 이것도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이거 가리면 주기 이만큼 주기, 그 다음에 y 값도 이만큼, 계속해서 이만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가 그 답지가 제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4a 그러면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연속한다 했으니까 이만큼 들어 올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4a가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a가 2분의 1, 그럼 여기 4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사실 이제 주기성의 등차 수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 맞죠? 그러면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6부터 7까지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이 친구 넓이랑 이 친구 넓이가 지금 같기 때문에 사실 여기로 쑥 이동을 하면 이 넓이 그대로, 얘가 몇 개? 지금 3개.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 등차 수열 2에 2니까 4인데 얘는 1에 2죠.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친구만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6분의 세제곱에 0부터 1까지 그럼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해서 3분의 4 3개 그 다음에 4가 3개 4, 32에 2, 3은 6 그러면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지가 잘못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기함수 요 친구가 이제 9평 문제랑 되게 비슷해서 이제 들고 왔는데 fx 빼기 f0 fx 플러스 p 마이너스 fp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점의 평행이동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뭐 많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잘 보면 이 친구가 1,f1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어진다는 거죠. 0,0을 기준으로 1,a 그러니까 얘를 1,f1만큼 들어 올려버리니까 얘가 그대로 이어진다가 핵심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그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1만큼 들어 올린다 라는 뜻 자체가 그대로 내가 이어 붙이겠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9평 14번에서도 결국 그래프 그려보면 이어지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멋있었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통하는 친구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A부터 A 플러스 1까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핵심이 뭐다? A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평행이동 상수 여기가 이제 S1 그 다음 1만큼 A만큼 A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넓이 합이 얼마다? 1이다. 왜냐하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친구가 3분의 a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 하니까 3분의 2 3분의 5a는 1 그래서 a가 5분의 3이 되고 그럼 이제 5분의 3부터 1만큼 딱 옮겨간 거 요렇게 될 거니까 요 함수 그 다음에 요 친구 합쳐지면 딱 하나가 나온다 맞죠? 그래서 요 넓이는 아까 3분의 a니까 5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딱 얼마만큼? 5분의 3만큼이다 맞죠? 그러면 5분의 3만큼 a만큼 a가 5분의 3이었으니까 25분의 9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맞죠? 25분의 14 해서 3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미적 메타가 섞여 있는데 완전 똑같아. 6평 11번이랑 다 천천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다 뭐다? 지워버려. y 값과. 그러면 주기함수 x는 주기함수입니다. 계속 1만큼 평행이동 해서 갈 겁니다. 근데 y 값은 내가 마이너스에 2 마이너스 1을 하니까 y는 2분의 2 마이너스 1 대칭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0 1 2 3 그러면 0 대입하면 0,0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그럼 이런 이제 지수 함수인데요. 이가 그냥 2.7 얼마라서 자 그러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2분의 1 2 마이너스 1만큼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띵을 딱 하겠다는 거죠. 뒤집어 넘겨 요렇게 되죠. 뒤집으면 다시 이 친구 뒤집어 어떻게? 다시 넘겨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규칙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자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대입
0부터 1까지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함수를 어떻게 그려달라? 0부터 1까지 fx를 y를 2분의 2 대칭을 해서 그려달라. 그럼 다시 2부터 3까지, 그럼 여기가 1부터 2까지 함수를 y 꼴 2분의 2-1만큼 대칭시켜달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적분만 해보면 x-x 0부터 1까지 하니까 여기가 2-2 전체 사각형 넓이가 2-1이니까 요 밑에 넓이는 1이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2-1이라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그럼 이 친구가 대칭을 그대로 갔으니까 요 넓이가 1이 될 거고, 다시 얘는 2-2 그래서 2-3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만 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좀 best of best.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0보다 클 때는 이제 요렇게 2차 함수. 그러면 자, 요 친구는 의미가 뭐다? 넘겨보면 얘가 이제 반띵을 해보면 0,0 점대칭이죠. 오케이. 그래서 0,0 점대칭. 점대칭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0과 2. 그럼 여기서 이제 점대칭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칭 관련해서는 제가 10월 학평에 또 문제풀이 하면서 대칭 설명을 다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보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의 핵심이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소값, 닫힌 구간의 최소값을 gt라고 정한답니다. 될까요? 그러면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gt를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구간의 길이가 1차이가 딱 나죠. 그럼 만약에 t랑 t 플러스 1이 여기 딱 잡았다. 그때 최소값 언제입니까? 닫힌 구간의 최대 최소는 극대극소 또는 양극 구간 이렇게 될 테니까 t일 때, 그럼 결국 이제 증가 함수일 때는 t일 때 ft가 g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언제? 대칭이 될 때.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요 사이 거리가 딱 1만큼 되는 지점이죠. 이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ft가 최소값이니까 계속해서 ft를 따라가죠. 근데 자, 여기서 구간이 이제 t랑 t 플러스 1 이렇게 역전이 된다,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 친구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인다, 이 뜻인 거죠. 언제까지? 2분의 1이랑 2분의 3이 될 때까지.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t 플러스 1을 타고 움직이니까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 시켜주면 되죠. 1만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칭축이 1이니까 그대로 이만큼 1만큼 딱 평행 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되겠죠. 왜냐면 이제 t 플러스 1이니까 t 플러스 1에서 이제 최소값을 쭉 타고 갈 테니까 착 붙어서 이제 가는 거죠. 평행 이동. 오케이. 왜냐면 요 순간부터 이제 t 플러스 1이 시작되니까 요 친구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제 ft 플러스 1이 gt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fx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시킨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연결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t가 다시 최소값으로 간다,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t랑 t 플러스 1로 가면 다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t가 더 최소니까 ft를 gt가 따라가겠다, 맞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함수를 또 그려주면 됩니다. 이 친구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잠시만, 파란 색깔 그래프가 잘못됐다. 다시 이 친구를 봤을 때 이렇게 1만큼 딱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이 친구는 이렇게 착 붙을 거고, 이래서 딱 걸리고, 그 다음 이 사이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맞죠? 딱 여기서 그 다음에
fx를 그대로 타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연속이 되죠. 그대로 이렇게 파란색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0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그러면 이제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면 요 넓이다, 맞죠? 그러면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 넓이와 이 친구 넓이 이렇게 해서 각자 따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될까요? 그럼 이제 천천히 계산만 해보면 이 친구 넓이는 사실 이제 대칭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대칭성 0을 기준으로 여기에 이제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 해보면 요 넓이랑 사실 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평행이동 해서 오면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넓이랑 요 넓이 평행이동 해서 가면 이 친구 넓이의 4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4분의 1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35. 이거는 적분 계산만 해보세요. 이거는 함수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니까. 다음 자